네, 안녕하세요. 겜부주식TV입니다. 오늘은 저 말씀드린 대로 그 주식에서 가장 좀 피해야 하는 어, 상식적인 심리 싸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릴까요? 심리 싸움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오류라고 정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득을 볼 거냐, 손해를 볼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확률적으로 어떻게든 손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도박사의 오류라는 이제 심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도박사의 오류,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드릴 게 이제 매몰 비용의 오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뭐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긴 해요. 하나로 다 연결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반복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이거 마음속에 새기는 나의 다짐을 계속적으로 되뇌입니다. 되뇌이는데도 제가 이거 2, 3일만 안 봐도 가끔가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읽어보잖아요. 내가 이거 2, 3일밖에 안 봤는데도 지금 저걸 하려고 내가 생각을 했었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정도로 망각의 동물이고, 본능적으로 인간은 손실에서 회피하고 싶어하고 상승해서 베팅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은 하락에서 베팅하고 상승해서 매도를 하는 연습을 계속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반대로 해야지만 돈을 딸 수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애초부터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1%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부자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왜? 부자들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데 우리는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잖아요. 어,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설명하기 앞서 말씀드리지만은 그 방송은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요. 저는 여러분의 투자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사행성 방송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매수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앞서서도 제가 주식 심리 오류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고 이것저것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투자 스킬을 늘리고 어떻게 해야 좋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도 저도 귀찮다. 나는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할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투자 금액 90% 이상은 인덱스 ETF에다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뭐 몰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월이나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수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나머지 10% 금액을 갖고 5년 이상 주식시장을 경험해보고 도전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제 1원칙은 잃지 않는 거라는 거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도박사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나무위키에 검색을 해봤는데, 뭐 사실 도박사의 오류를 이제 어느 정도 뭐 주식 투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정의에 대해서 그냥 읽어볼게요. 도박사의 오류는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확률적 사건이 서로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착각에서 기인하는 논리적인 오류로, 도박사들이 성격의 특성상 앞에 일어난 사건과 그 뒤에 일어날 사건이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확률 이론의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동전을 던질 때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앞면이 나올 확률보다 높다고 판단하는 잘못이라는 거죠. 쉽게 말할게요.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대 50이에요. 그죠? 다시 또 던진다고 해도 어차피 이 사건은 독립적으로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앞면이 나올 확률도 50%고, 뒷면이 나올 확률도 50%고, 앞면, 뒷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올 확률도 50%예요. 왜? 아니, 몰라요, 이거를. 답이 없어요.
어. 그래서 내가 사는 주식이 이제 한 종목일 때 오를 확률은 50%고 내릴 확률도 50%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99%의 투자자들은 처음에 적은 돈을 갖고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이거 갖고 이득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위험이 늘어나요. 어?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큰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차라리 그냥 한두 번 망해보면은, 아, 주식이라는 게 그냥 계속 오르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저도 그렇지만 모든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그 투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사람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갖고 처음에 돈을 따요. 근데 그걸 한 번 따는 게 아니고 막 두세 번 따, 세네 번 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운으로 좋아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 왜? 처음 들어왔는데 세네 번을 그냥 막 따버려요. 그럼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 돈 벌기 왜 이렇게 쉽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나? 내가 무슨 좀 특별한 능력이 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한번 잃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자신의 멘탈이 망가지게 돼요. 왜?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나는 이미 사람들한테 자랑 다 해놨는데 내가 왜 손실을 보고 있지? 그럼 난 이 손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럼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오고, 결국에는 내가 파산을 하게 되죠. 굉장히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죠. 제가 다 해본 거라서 그래요. 저는 주식 전문 투자가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필요한 소양 중에 하나는 자신이 먼저 두세 번 정도는 파산해 봐야 됩니다. 내가 두세 번 정도 파산을 해보고 파산한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공포감의 10배에서 100배 정도의 공포감을 내 강의를 듣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파산을 할 때 처음에 1, 200만 갖고 와서 파산을 해요. 근데 좋은 소리를 많이 해주는 전문 투자가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투자에 성공을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도박을 하고 그 도박을 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주식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만 합니까? 투자에 대한 손실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세 번 정도는 파산을 해보라고 그래요. 파산을 해보는데, 대신에 이제 뭐 내가 일반 직장인이면 그냥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그냥 일반 직장인에서 뭐 월에서 한 3, 400 정도 받고 그냥 다니는, 내가 30대 초반에 좀 주식 초보자이다, 저 이런 사람들 오잖아요. 한 100만 원만 들고 와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단타를 치든 뭐 하든 다 해봐. 대신에 100만 원만 갖고 해. 너 이거 6개월 안에 다 잃을 거야. 근데 6개월 안에 다 잃으면 또 100만 원을 갖고 와봐. 그러고 다 잃어봐. 계속 잃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가장 그 처음에 부자아빠 주식학교 정재훈님을 만나갖고, 제 모든 투자의 한 80% 정도는 그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팜 시스템 기법을 사용하고, 한 20% 정도는 그 강왕국 작가님의 그 퀀트 시스템을 많이 이제 유튜브 보면서 제가 제 투자에 대한 영감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부자아빠 주식학교 정재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제일 소름 돋게 들은 게 뭐였냐면은, 초보자가 처음 갖고 온 모든 돈은 수업료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수업료를 벌써 한 세네 번 정도를 다 잃어봤거든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한 2016년도, 15년도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한 2020년도 6월 정도까지는 그냥 진짜 지멋대로 했어요. 지멋대로 하다가, 그 88TV 가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세상이었구나, 여기는.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자 아빠의 강의를 듣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세의 원리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구나. 한두 번 정도는 운으로 딸 수 있어요. 저 도박사의 오류처럼 한두 번 정도는 운으로 딸 수 있지만은,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주식에 한 번 시장에 발을 들여놓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 벌고, 내가 이때 돈을 벌었으니까 이거 갖고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할 거야. 전 그런 사람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약 왜예요? 마약을 맞음으로써 막 그 행복한 느낌이 막 솟구쳐 오르니까는
마약을 다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만큼의 임팩트를 주는 게 나한테 없으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더 많은 돈을 더 따면 더 많은 돈을 딸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억 주식 넣고 15억 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럼 내가 이거 집 사갖고 다시는 주식 안 해야지, 그 생각 들 것 같아요? 안 그럽니다. 결국에는 그 15억 다 들고 와갖고 망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쉬운 사람이라는 거를 빨리 인정하셔야 돼. 나는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를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장기간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주식 투자에서 저는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도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최악의 시나리오. 제가 이 짓을 한 3-4번 하다가 한 4천만 원 날렸어요. 그나마 저는 다행인 거죠. 저는 4천만 원밖에 안 날렸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4천만 원 정도 날리고서 이 시세의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이 좋아서 코로나라는 폭락장이 왔고 그 코로나라는 폭락장으로 인해서 한 4-5년 동안 잃었던 거를 전부 다 회수했어요. 저는 이제 본전 정도가 됐어요. 이제 본전 정도가 됐고 앞으로 제가 이제 올해 40대 이제 33살이거든요. 제 목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2050년 정도까지 해갖고서 제 자산을 계속 불려갖고 30억 정도를 만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아직 멀었죠. 그래서 저는 알바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게임으로 부업하는 거라고 해서 이제 겜부TV라고 이제 그 게임 프로그램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항상 제가 밑에다 써놓으니까는 혹시라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뭐 나는 게임 좀 할 줄 아는데 알바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꽤 짭짤합니다. 제가 한 달에 그래도 한 7-80만 원 정도 벌거든요. 근데 뭐 배민을 한다거나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더 버실 수는 있어요. 더 버실 수는 있는데 집에 앉아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때 그냥 하고 내 맘대로 그냥 시간 내서 하면서 한 달에 한 7-80 번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과연 좋은 게 있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한 10년 정도 퇴사할 때까지 뭐 저희 회사도 뭐 오래 다녀봐야 50까지 다니거든요. 50까지 다니면서 지금부터 한 작년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그 게임으로 부업한 것만 한 8천 정도는 모아 보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겜부 주식 TV 말고 또 겜부 TV라고 따로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도박사의 오류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좀 서론이 좀 길었네요.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잖아요. 이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왜 알겠어요, 제가 이 짓을 한 3-4번 한 거예요. 이 짓을 한 3-4번 해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파산해본 사람만이 남들을 가르친다는 거는 좀 뭐라고 그럴까, 좀 건방진 것 같고, 남들에게 좀 뭐라고 그럴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제시 방법을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보통 교육을 받을 때 실제로 마약 해본 사람이 와서 끄는 금단 현상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끊게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도 주식 중독이었어요. 제 뒤에 가면 이제 주식 중독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는 운이 좋았죠. 저는 그래도 한 3-4번 해보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마지막 가서 노숙자가 되거나 파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분명히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거 말이 안 된다. 분명히 누군가는 1%는 돈을 벌고 있을 텐데 그 1%가 누구냐라고 해서 찾아봤을 때 그 부자 아빠, 그 주식학교 정지호 할아버지를 찾아낸 거예요. 제가 그 할아버지의 강의를 듣는 이유 딱 하나예요. 70이 넘은 노인네가 지금 자산이 한 50대까지 파산을 하다가 지금 자산이 천억대가 넘어갔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몇 강의 도중에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해 드릴 겁니다. 왜? 세뇌당해야 돼요, 여러분은. 주식은 결국 옳은 사람이 돈 번 사람의 말을 듣고 세뇌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방법이 정답이거든요. 왜 정답이냐? 나머지 99%는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덱스 ETF 사시라고. 적립식으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이라도 내가 필요 없는 돈으로 계속 사세요. 그럼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인 거, 상식적인 거. 이 도박사료 오류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에 한번 발 뒤로는 여러분은 절대로 이 시장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장담할게요. 절대 못 도망가요, 여러분은.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확률상 투자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30대시다. 그러면 보통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80까지 과연 주식을 할까? 그럼 그때는 무서워서 못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때 더 이상 돈을 벌고 싶을까요? 솔직히.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한 70대까지는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그때까지는 사람이 욕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요새는 저희 어머니,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70이 넘으시면, 아직까지 70 넘으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욕심도 있고, 이제 아들들이나 딸내미들이 이제 손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 손자들한테 용돈도 좀 줘야 되고 하면서 의욕이 좀 넘치죠. 근데 80이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그 손자 손녀들도 이미 다 커 있고 그 친구들이 사실 그 어린 나이에 할머니랑 같이 뭐 할아버지랑 같이 사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게 막 살갑게 하는 뭐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해서 만약에 내가 80대에 돈이 많다면 솔직히 손자 손녀들이 나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를 좀 슬프지만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잖아요. 인생이 뭐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데 돈이 없으면은 당연히 불행해지는 거죠. 돈이 행복의 100%의 가치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하는 거는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이미 많은 생을 살아오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확률상 무조건 최악의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회피할 거예요. 보통은 보고 싶지 않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아. 이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내가 아는데 못 보겠는 거야.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막 테슬라, 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셀트리온 막 어마어마한 하락을 겪었는데도 못 눌러볼 거예요. 지금 장고를 못 볼 거예요. 어플 지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꼴 보기 싫거든. 근데 보셔야 돼요. 그게 그나마 지금은 처음이니까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대출을 안 받고 신용을 안 썼고 내가 막 그 전 재산을 몰빵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돈을 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회피하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신 앞에 서 있는 파산이라는 사신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참 이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은 이 빨간색 시나리오들은 다 좋은 얘기죠, 그죠? 저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을 조금 넣었어. 돈 넣었는데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상승장에 온 거죠. 제가 운 좋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이제 LG화학을 샀을 거예요. LG화학을 샀는데 야, 간도 크지. 처음에 가서 대출 한 4천만 원 받아온 거야. 한 4천만 원 받아왔는데 LG화학을 샀네.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네. 여기서 한 팔았어. 여기서 한 팔았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뭐지? 야, 더 넣자. 또 넣었어. 또 넣었어. 저 이때 돈 많이 벌었어요. 내가 이제 어디서 본 거야. LG화학이 앞으로 그때만 해도 2017년도 16년도 때만 해도 아직 전기차 돌아다닐 때는 아니었지만은 그 전기 배터리가 이제 조만간 상용화된다 막 이런 얘기가 돌면서 제가 거의 뭐 LG화학 전도사가 됐었어요 그때. 전도사가 됐고 애들아 다 내가 돈 벌었다고 자랑하고 막 다니고 그랬다. 진짜 회사 그만둘라 그랬어요 그때. 그까지 그 꼴랑 그때 그거 벌어봤자 내가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벌었을 거야. 그러면서 막 그 꼴랑 이제 그거 번 거 갖고 맨날 애들 술 사주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비트코인 폭락과 거의 겹치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죠? 이 짓을 하게 돼요. 대출받은 돈까지 다 날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번에 다 날린 건 아니었고 몇 번에 걸쳐서 코로나 때까지 와갖고 결국엔 다 날렸어요. 어?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갚기 위해서 내 연금을 깼어요. 그래서 그 연금 다 날라갔죠. 거의 지금 생각해 보면 한 4, 5년 동안 모은 돈을 다 날렸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 저축하는 거는 되게 악착같이 잘하거든요. 전 요새도 제가 뭐 애기 키우고 하지만은 저 외벌이거든요. 외벌이긴 하지만 저 그래도 요새도 1년에 한 2,500만 원씩 저금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저축을 어떻게 하고 뭐 알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좀 얘기를 드릴 예정인데 여러분 종목 선정하고 뭐 투자하고 이런 거 유튜브 보지 마세요. 어. 아니 우선 기본적으로 시드머니가 없는 사람들은 시드머니를 어떻게 하면은 벌 수 있을까? 내가 소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거부터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4년, 5년 안에 1억은 모을 자신이 있다. 이 정도의 마인드가 되셔야 그 다음부터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음. 그거를 하기 싫으니까 사실 이걸 하고 싶은 건데 현실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주식의 고점이 어딘지를 모르고 저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보통. 왜? 시세 원리를 아직 모르니까. 난 주식 공부 안 했잖아.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모르는 사람이 여기가 어딘지 알고 여기가 어딘지 알고 돈을 계속 집어넣어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다 제가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남들이 그거 하는 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잃은 거를 왜 저 사람들이 또 하려고 그러지? 왜 하려고 하겠어? 아직 경험 안 해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거든. 여기 생각만 하는 거, 여기 생각만. 근데 여기 오면 진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진짜, 막 인생 살고 싶지도 않고, 내가 4, 5년 동안 그 노력해서 저축하고 했던 돈이 막 그냥 한 달 만에 막 두 달 만에 날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의 그 무력감이 와요. 어? 어, 집에서 이제 가족들끼리도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고요. 잠도 안 오고, 싸움도 많이 해요. 저 이 시기에 싸움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요번에 하락이 왔을 때는, 저는 이미 이제 투자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좋을 리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뭐 이런 주식 떨어지는 것 같고서 제가 뭐 더 이상 이제 어차피 떨어지면 다시 오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주식을 더 살려고 이제 악착같이 좀 돈을 더 벌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런 거 갖고서 더 이상 화를 낸다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식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출을 받았다거나 신용을 써갖고서 아니, 가족이 있는데 자기는 또 외벌인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지 마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제 밑에 써놨죠.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이거 확률하고 똑같다니까요. 상승이 이렇게 4번 올 확률하고 하락이 4번 올 확률이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만 온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때도 똑같은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 주식 시세의 원리를 알게 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먹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손절을 못 해요. 하지만 요 몸통 부분 있죠. 몸통 부분. 70%에서 80% 부분. 이 정도 시그널은 알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이 정도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이 정도보다 좀 낮은 이 정도? 저는 앞으로 코스피 시장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여기가 만약에 지금 한 2,500대 정도 선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가 진짜 만선까지 간다. 언젠간 가겠죠. 하지만 갔다가 어마어마한 폭락을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종목 선정해서 뭐 보고 그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영원히 그 사람 말 들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영원히 돈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주식 시세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누가 아무리 와서 종목을 추천해줘도 답이 없어요. 왜? 똑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종목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산 자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주식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저거 뭐야,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고 요것만 하면 되거든요. 어?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 어디 있어요? 싼 주식 비싼 주식밖에 없는 거지. 어? 이 시세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그 주식 시세의 비밀이라는 그 정재훈님이 낸 책이 있어요. 지금 뭐 예약 판매로 지금 하고 있어갖고 아마 요번에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책을 원래 1세밖에 안 찍어요. 그래서 주식시세 비밀이 원래 2017년도에 나온 책이었는데 제가 중고나라에서 이거 20만 원 주고 산 책이에요.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보고 나서 진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저거 뭐야 그 막 지수 3,100 가고 막 그럴 때 진짜 막 60몇만 원까지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주식시세 비밀이 다시 예약 판매를 하게 돼서 지금 예스24에서 1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광고 아닙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뭐 제 구독자 22명밖에 안 되는데 누가 뭐 저한테 광고를 주겠어요. 광고 아니니까 추천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예스24에서 사셔갖고 꼭 읽어보세요. 평생 소장할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잘못된 투자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 중독 자가 테스트래요. 자, 주식 투자로 근무 태도를 지적받은 적이 있다. 주식 투자 때문에 가족과 다툰 적이 있다. 투자 후 변명이나 거짓말이 늘었다. 손실금 본전에 집착한다.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선물 옵션 2배 이상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 중이다. 꼭 필요한 돈을 주식에 투자한다. 단타 매매 고위험 종목에 주로 투자한다. 급등주 검색 프로그램을 쓴다. 주식을 위해 신용 미수 거래를 쓴 적이 있다. 투자 후 불면증 불안 증세가 생겼다. 업무 시간에도 주식창을 반복 확인한다. 주식 프로그램을 지우고 하루 만에 다시 설치한다. 월요일 장이 불안해. 주말에도 마음이 불편하다. 와, 여기 옆에 보이시죠? 3개 이하 정상, 4개에서 7개 고위험군, 8개에서 10개 주식 중독, 11개 이상 심각한 주식 중독.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주식 하면서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1차 비트코인 파동 날 때 그때쯤이 삼성전자 막 올라오를 때. 지금 제가 그때 심리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 지금 12개 해당됐었어요. 심각한 주식 중독이었어요. 진짜로. 그나마 저는 다행인 거예요. 그래도 그 몇천만 원 정도 잃어보고 다행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한 3-4번 파산을 했는데 그 3-4번 파산이 3천 4천으로 끝났다고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죽을 때까지 사업을 안 할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사업을 안 할 건데 50대 60대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고 나와갖고 통닭 가게 하나 차렸다가 망하면 보통 1억에서 1억 5천 날립니다. 주식은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은 사업이에요. 사업이잖아요. 내가 어디에다 투자를 해갖고서 대신에 고위험 리스크가 있지만은 성공만 하게 되면은 알아서 돈을 벌어오잖아요. 누군가 돈을 벌어오는 회사에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오면 벌어오는 만큼 내가 이득을 보게 되죠.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결국에는 자동으로 돈 벌어오는 그 돈복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막 이렇게 그 부를 나한테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일해서 열심히 번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은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중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 쓸 수 있는 연금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나마 전 다행이죠, 진짜. 그래,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생각을 해볼게, 지금. 자, 지금 생각하면은 1번 해당 안 돼. 보질 않으니까 나는. 거의 저는 3번 정도 봐요, 3번.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 코스피 장 어떠나 이런 거 보고, 뭐 종목 안 봐요, 저는. 종목 안 보고 그냥 보긴 봐야 되니까. 아침에 좀 뉴스도 몇 개 봐요. 뉴스 봐도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종목을 사진 않아요. 그냥 이러한 이슈가 있구나 정도만 봐요. 점심 때 한 번 더 봐요. 점심 때 한 번 더 보고, 장 끝날 때쯤에 한 번 또 보고. 그 저녁에 들어와서는 종목 연구는 안 해요. 저는 종목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섹터를 많이 봐요. 섹터를 보면서 이런 섹터들이 지금 좀 많이 올라가는구나. 그럼 그 섹터를 사야지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이 섹터는 좀 과열될 양상이 많겠다. 지켜보자. 아직 남들이 안 건드리는 섹터를 좀 보자. 그러면서 ETF를 막 찾아다니고 해네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그 ETF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가치주 관련된 ETF도 하나 좀 따로 방송을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뭐 그 부분도 따로 좀 한번 그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후 변명이나 거짓말이 늘었다. 옛날엔 많이 했어요. 지금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다 까잖아요, 지금.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손실금 본전에 집착한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손실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손실이 거의 13%인가 밖에 나지 않았어요. 작년에, 마이너스 30%였죠. 주식 지수 빠진 것만 마이너스 30%였어요. 저 작년에 13%인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전 지수를 이겼어요. 저는 작년에 처음은 아니었지. 코로나부터 해서 계속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2020년 이후부터는 제가 지수를 계속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수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선물 옵션 2배 이상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는 하고 있어요. 투자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제 투자금의 한 1%밖에 안 돼요. 한 5%까지는 늘릴 생각인데 이 5%를 늘리는 게 뭐라 그럴까? 좀 해외 주식 관련돼서 제가 저번 강의 때도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한 3강쯤에서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3강쯤에서 얘기 드렸는데 저는 해외 주식 관련돼서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뭐 홍콩 쪽이라든가 이런 쪽 관련돼서 레버리지를 좀 쓸 생각입니다. 꼭 필요한 돈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다 쓰고 남은 돈만 투자합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150에서 200 정도를 사요 보통. 단타 매매 안 해요. 고위험 종목 주로 투자 안 해요. 급등주 검색 프로 안 써요. 주식으로 해서 신용미수 안 써요. 투자 시작 후 불면증 없어요. 업무 시간에 주식시장 반복 안 해요. 주식 풀은 지우고 그런 거 안 해요. 월요일날 장 불안하든 말든 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주말에도 마음 엄청 편해요. 저는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난 어차피 나중에 가면 부자가 될 건데. 지금은 한 개도 해당이 안 되네요. 제 투자는 지금 한 개도 해당이 안 돼요. 자, 밑에 써놨죠. 여러분 중독 병이에요. 병이에요. 뇌가 망가진대요. 실제로 주식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에 걸리잖아요. 뇌가 망가져갖고 화를 못 이긴대요. 화도 굉장히 많이 내고 편협함 사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된대요. 뇌가 망가진 거래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걸 알면서도 못 고치게 쓰시잖아요. 그럼 가서 치료받으세요. 정신과 치료받으세요. 여러분 병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안 고치는 게 창피한 거지 자기가 병이라는 걸 인지하고 가서 치료하는 거는 절대로 창피한 게 아니에요. 꼭 가서 고치세요. 고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꼭 고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드릴 건데 팜 시스템 투자 기법이라고 이제 그 부자아빠 주식학교에서 정재원님이 만들어낸 투자 기법이에요. 확률상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 완벽하게 내가 투자의 제1원칙인 돈을 잃지 않는 거에 반하는 그러니까 반한다고 하면 안 되죠. 투자의 제1원칙인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에 가장 근접한 투자 기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 시세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아무리 무슨 뭐 종목을 가르쳐주고 뭐하고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짓을 주식 투자라는 거를 30년, 40년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죠. 이 시장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절대 못 빠져나가요. 그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식 투자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종목 중에 차트상으로 저평가돼 있고 재무제표상으로 저평가돼 있고 근데 남들은 몰라. 써먹은 종목 아니고 장기간 동안 사람들은 지금 기술주에 눈이 가 있죠. 성장주에 눈이 가 있어요.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이런 데 눈이 가 있죠. 그죠? 거기서는 더 이상 수익이 크게 안 난단 말이에요. 남들이 막 쳐다도 안 본 종목들. 저는 작년부터 은행, 철강, 뭐 건설, 보험 이런 거 많이 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답이 없어요. 아니, 돈을 그렇게 쏟아붓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안 와요? 재작년부터 제가 인플레이션 올 거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나이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안 거죠.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IMF가 왔는데 그때 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 게 뭐였냐면
오고 나서 경기 부양책을 썼겠죠. 근데 그때는 경기 부양책을 인지를 못하죠. 제가 어린 나이에 솔직히 경기 부양책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어느 순간 갑자기 1,000원이 돼. 과자가 갑자기 1,000원이 됐어. 200원, 300원 하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진짜. 그게 인플레이션이란 단어인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나라가 한번 휘청거리고 경기부양책을 쓰면은 물가가 엄청 올라가더라라는 거를 저는 몸소 체험을 해본 거죠, 그때. 그래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사람들한테. 젊은 친구들은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특히나 이제 IMF를 너무 어릴 때 겪어본 친구들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게. 음. 근데 저는 알거든요. 그때 당시에 갑자기 진짜 그 생필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짜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당장의 그 순간보다 그 향후 한 4, 5년 정도가 살기가 진짜 힘들어지더라고. 팍팍해지더라고, 삶이. 그리고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뭐라 그럴까요? 인색해지죠. 돈이 없어지니까. 점점 더 인색해져요. 그래서 그 상황이 끝이 날 정도가 되고 나서 또한 4, 5년이 더 지나야 우리가 좀 코로나 때 누렸던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좀 부유한 느낌 그런 게 다시 한번 오겠죠. 10년이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가치주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이제 저 PBR 주식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쪽으로 투자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시세의 흐름이 변화되는 걸 포착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90% 이상은 인덱스 ETF에 투자하고 나머지 10% 갖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시라니까요. 다 해보세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팜 시스템 투자 기법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우선 종목당 0.3%만 투자를 하세요. 1억이 있으면 한 종목에 30만 원 정도만 사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이 이제 한 330개 정도가 되겠죠. 이런 쪽으로. 그죠? 그러고 나서 그 투자한 거가 있으면은 섹터를 한 10개 정도 나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종목이 이제 한 300개 330개 정도 샀는데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섹터가 남들이 안 써먹은 섹터가 몇 개가 있어요. 그렇게 섹터를 이제 하다 보면은 한 10개 중에서 한 7, 8개 정도는 그런 섹터를 맞춰 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남들이 안 써먹은 거. 근데 한 20% 정도는 남들이 써먹긴 했지만은 지금 많이 하락돼 있는 거. 지금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조금 한 20% 자기 투자금의 한 20% 정도만 사갖고 대신에 이건 한 10년 봐야죠. 그죠? 아니 10년, 20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투자하지 말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게 저는 제 계좌에 삼성전자 무슨 반도체 전기차 뭐 이런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셀트리온 뭐 NC소프트 이딴 거 없어요. 제 계좌에는 그런 거 없어요. 게임주도 있어요. 반도체주도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없어요. 제 계좌에는. 제 계좌에는 재작년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실이 별로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보시다가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하면서 막 200%, 300% 오른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을 팔아요. 그러고 나서 300%가 올랐어? 그러면은 100%, 100%, 100%씩 세 종목을 또 사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종목을 사는데 그 여러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여러 종목을 미리 사놓고서 장기간 보유만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익이 나는 게 상식이에요. 왜 상식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330 종목을 사놨어요. 330 종목을 사놨으면 그 중에 이제 뭐 10% 정도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뭐 상폐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갖고서 그렇게 한 10% 정도를 날렸습니다. 33 종목을 날렸어요. 그래봤자 손해는 제로에 수렴하게 돼요. 그죠? 손해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만 원, 30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1억 중에 종목당 0.3%씩 샀으니까 대략 한 종목을 30만 원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해는 0원이죠. 그죠? 마이너스는 되지 않아요. 종목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영의 수렴이에요. 손해는 영의 수렴하지만 상승은 무한대예요.
이론적으로. 그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330 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종목 중, 수많은 330종의 종목 중에 1000%는 안 나오는 거 없을 것 같아요? 1000% 올라가는 거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000% 하나만 나오면은 10종목이 상패돼도 똔똔이에요. 그죠? 근데 웬만하면 상패도 안 돼요, 사실. 자기가 재무제표를 볼 줄 알고 그 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당을 하고 시세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상패당할 주식을 솔직히 사겠습니까? 그리고 상패를 당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작전주 같은 걸 안 사는 거고 여러분들 시세의 원리를 알게 되면 절대로 작전주 테마주 안 사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남들이 그래도 좀 알아볼 종목 시가총액 그래도 한 1000억 이상인 종목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통 사게 되실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걸 못하겠다고 하면 계속 똑같은 얘기 드립니다. 인덱스 ETF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저처럼 이 정도까지 세워놓고서 안 하면은 지수를 못 이겨요. 저는 30년 동안 지수 이기려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30년 동안 지수 어떻게 이겨요? 공부 이 정도도 안 하는데. 나 이 정도 해도 지수 막 10% 정도 더 이기고 그래요 1년에. 그러고서 좋다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이 짓을 앞으로도 30년을 더 해야 돼요. 근데도 여러분 앉아갖고 뭐 단타하고서 전문 투자자 얘기가 나와요? 될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만 해도 60권, 70권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자 아빠님 그 강의 들은다고 들인 돈만 해도 저는 한 10년 정도 더 들을 거거든요. 다 아마 4천만, 5천만 원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그 정도 각오하고서 투자를 시작을 한 거예요. 내 미래 이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사업 중에서 한 방에 투자해야 될 돈을 한 10년 동안 다행히 제가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분할로 투자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나중에 전문 투자가를 하고 이거 갖고 사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당장 회사 그만둘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단타로 돈이나 벌 생각하고 앉아있고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아요? 30년을 하는데 그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돈 버세요. 밖에 나가서 배민 뛰고 대리하면서 제 방송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죠. 내 주식 투자금의 자본을 계속 늘려놓고 10년에 한 번 정도 올 그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써놨잖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재미가 없고 지루해요. 1년에 이겨봤자 지수보다 10%? 많이 진짜 많이 이겨봐야 지수보다 한 20% 30%? 근데 어느 순간 분명히 한번 10년에 한 번 정도씩 IMF 끝나고 나서 10년에 한 번도 아니에요. 벌써 그 IMF 이후에 지금 30년 정도 있는데 벌써 4번이나 있었어요. IMF 한 번 있었죠. 그다음에 이라크 저 9.12 테러 한 번 있었죠. 그다음에 그 리먼 브라더스 한테 한 번 있었죠. 그다음에 코로나까지. 지금 9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벌써 지금 30년이 좀 안 됐죠. 이 시대에도 벌써 우리가 지수를 10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 확률이 4번이나 있었어요, 벌써. 그럼 내가 복리로 생각해 보자고요. 복리로. 자, 1억을 갖고서 97년도에 2억으로 불렸어. 그리고 이 2억을 가지고 있다가 2001년도에 다시 들어가서 4억으로 불렸어. 이 4억을 갖고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장에 들어가고 8억으로 불렸어. 8억으로 불린 걸 갖고 코로나 갖고 들어가고 16억으로 불렸어. 끝났잖아요. 자, 20몇 년 동안 이 정도 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의 역사는 반복이 돼요. 무조건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이슈로 오겠죠. 다른 이슈로 오겠지만은 역사는 무조건 반복이 돼요. 그럼 앞으로의 30년 동안 내가 지수를 100%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 장이 3번에서 4번 정도 오겠죠. 그죠? 저는 그 장을 위해서 저는 이제 지금 코로나 때 한번 왔으니까 한 10년은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 10년 동안 제가 모아야 되는 돈이 4억이에요. 전 4억을 모을 겁니다. 지금 모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한번 이거는 이제 따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30억을 벌 계획인가라는 거를 얘기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 계획 중에는 유튜브로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저는 제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과 퇴직할 때까지의 그 월급을 다 합쳐서 그 2030년 그 근방쯤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년쯤에 그쯤에서 분명히 한 번은 지금과 같은 폭락이 코로나 같은 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들어가서 두세 배 먹으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번만 먹으면 저는 12억, 8억, 적게 먹으면 8억, 크게 먹으면 12억까지 가요. 인생 역전이에요, 인생 역전.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보세요, 주식은. 오래 보세요. 남들 그러기 위해선 연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을 계속 더 쌓아놔야겠죠, 그죠? 돈을 쌓아놓고 절대로 남들보다 많이 잃으면 안 돼요. 잃으면 안 돼요, 우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절대로 잃지 마세요. 안 잃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고. 이게 투자도 펀시스템 투자 기법은 저는 하긴 하는데 이걸 하다가도 중간에 뭐 지수가 이거 말도 안 되게 내려갈 것 같은 시그널이 온다 그러면 더 그냥 전량 매도 시켜버려요. 다 매도 시켜요, 저는. 다 매도 시키고 기다렸다가 다시 사요, 처음부터. 왜? 저는 이미 리스트 들고 있거든요. 저는 이미 리스트를 갖고서 엑셀로 뽑아놓고 갖고 있다가 제가 봤을 때 폭락이다, 이제 끝났다, 폭락이 끝났다 싶을 때가 되면은 그 엑셀에 있는 거 도로 그대로 다 사요, 그냥. 300종목이든 400종목이든 다시 다 삽니다, 그냥. 엄청 귀찮겠죠, 여러분. 그죠? 그래 봐야 그거 반나절이면 하는 거예요. 내가 반나절만 전량 매도 쳤다가 반나절만 고생하면은 1억 정도 투자했을 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지킬 수가 있어요, 원금을. 그 반나절만 고생하면은. 자, 그 정도도 하기 싫어서 귀찮다고 하시면은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인덱스만 하세요, 인덱스만. 현실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현실을. 여러분한테 장밋빛 미래 보여줘봤자 뭐예요? 그 여러분의 미래 아니에요. 왜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서 자랑하고 떠들고 그러겠어요? 99% 망하니까. 그럼 그 99%가 망하는 공포감을 여러분한테 심어주는 게 저는 정상인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잘하는 거 따라하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상승장이 와야 먹는 거고 하락장이 오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맞출 건데? 못 맞춘다니까요. 자, 지금부터 장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건데 어디가 끝인지 어떻게 알아요? 올라가기 전에 한번 폭삭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당장 백두산 터지면 끝이에요. 한국의 지진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항상 최악의 순간을 생각하고 주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내가 살아남는 방법을 머릿속에 시나리오로 그리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투자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꼭 투자에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서 진행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성공을 해야 여러분들도 같이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리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진 못하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늙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늙어서 고생하기 싫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늙어서 고생 안 할 정도까지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유튜브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제가 뭐 투자를 그만둘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방송을 좀 많이 드리고 주말에는 좀 이런 식의 방송을 좀 많이 드릴게요. 이런 식의 방송을 좀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추천주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추천주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제가 볼 땐 제가 뭐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법적으로 좀 문제될 것 같고 그냥 관심주 정도로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의 자유시니까 그냥 제가 사는 것만 얘기 드릴 거예요. 저는 제가 안 사는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면서 몇 프로 정도 사는지까지 항상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저는 사면 0.3% 정도 사니까
뭐 그 정도만 사세요. 제가 볼 때 제가 일주일에 그래도 종목 추천 아니야. 아 이렇게 자꾸 종목 관심주로 해갖고서 한 7, 8개 정도씩 계속 드릴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드리면은 사실 여러분 그 7개씩 어 50주 정도만 사도 350 종목 될 거예요. 350 종목 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한다 싶으면은 제가 종목 7개 얘기를 드리면은 그 7개를 이제 100만 원 나눠서 한번 사보시는 거죠. 그냥 15만 원 정도씩, 한 10만 원 정도씩 사보시고 좀 더 오른다 싶으면 또 사보고,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또 버려보고, 그런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서 나머지 90% 정도의 그 원금은 가급적이면 인덱스 ETF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 정도 시그널 하락 시그널이 나올 때 이거 조심해라. 우선 일괄 매도해라. 아니면 제가 이제 원금 매수 하겠다라고 할 때 그게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검증도 한 번씩 해보시고, 그렇게 한 2, 3년 정도 저를 검증해 보세요. 저도 검증을 당하고 싶어요, 사실. 왜냐면은 저도 뭐 아직 모르잖아요. 미래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친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앞에서 이제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선배로서의 그 주식시장 선배로서의 조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보시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또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은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이슈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강의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토요일 오전인데 자, 그 좋은 주말들 되시고요. 뭐 내일쯤 해갖고서 제가 그 종목 몇 개 좀 찾아보고 관심 가는 종목이 있으면 또 몇 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